사실 그녀는 진심으로 기뻤던 것이다. 물론 아까 그녀가 한 말도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입술에도 미소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즐겁고 선량해 보이는 미소였다. 알료샤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처럼 선량한 표정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그녀와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제멋대로 무시무시한 개념을 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제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에 대한 이 여자의 표독하고 교활한 행동을 목격하고 무서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그녀에게서 전혀 딴 사람 같은 뜻밖의 인상을 받게 되자 몹시 놀랐다. 알료샤는 지금 자기 자신의 슬픔에 짓눌려 있기는 했지만 그의 눈은 저도 모르게 그루센카에게로 쏠려 주의 깊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동 역시 어제와는 딴판으로 무척 호감이 갔다. 어제의 그 매서 거울리만큼 달콤한 말투나 그더름스러운 요염한 몸짓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소박하고 순진하게만 보였다. 동작도 활발하고 단순하며 신뢰감에 넘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아유, 오늘은 어쩌면 모든 일이 이렇게 척척 맞아 들어갈까요? 정말 하고 그루센카는 다시 찌끄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알료샤, 난 또 어째서 당신이 온 게 이렇게 기쁜지 나 자신도 까닭을 모르겠어요. 당신이 물어도 난 아마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기쁜지를 모르겠다고 하고 라키진이 이죽거리며 말했다. 전에는 이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고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더니 그래 아무 목적도 없었단 말이요. 전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이젠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고 당신들에게 뭘 좀 대접해야겠군요. 라키떡가 이젠 나도 제법 마음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자, 당신도 어서 앉아요. 왜 그렇게 버티고 서 있지요? 아니, 벌써 앉아 있었군요. 하여간 라키떡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선 잊을 리가 없으니까 걱정 없어. 저걸 좀 봐요, 알료샤. 잔뜩 화가 나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저 사람의 꼴을. 아마 내가 당신에게 먼저 앉으라는 소리를 해서 화가 난 모양이에요. 아, 라키떡가는 걸핏하면 저렇게 화를 내곤 해서 큰일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며 그루센카는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라키떡가, 너무 화를 내지 말아요. 나는 오늘 착한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알료샤, 당신은 또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지요? 내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가요? 명랑하고 익살맞은 미소를 띄우며 그녀는 알료샤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 친구야말로 슬퍼할 까닭이 있지요. 승진을 못했거든요. 승진이라니요. 이 친구의 장로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지요. 고약한 냄새, 그런 대먹자는 소린 그만두세요. 또 무슨 추잡한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소린 듣기도 싫다니까. 그보다도 알료샤, 당신 무릎 위에 나를 앉혀줘요. 이렇게. 그루센카는 발딱 일어나더니 마치 귀여움을 받으려는 고양이처럼 알료샤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재미있는 듯이 킬킬 웃으며 부드럽게 그의 몸을 오른팔로 끌어안았다. 당신 마음을 좀 유쾌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우리 도련님,
그렇지만 이렇게 무릎에 앉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화내지 않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얼른 내려앉겠어요? 알료샤는 말이 없었다. 그는 몸을 움직거리는 것조차 두려운 듯이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안 된다고 하면 얼른 내려앉겠어요? 라는 말을 알아듣긴 했으나 흡사 전신이 마비된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던 것은 맞은편 자리에서 음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락기진이 기대하거나 상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너무나 큰 영혼의 슬픔이 지금 그의 마음속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감각을 송두리째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만약 그가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었다면 지금 자기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한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막연하고 투명치 못한 정신 상태와 그의 가슴을 압도하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새롭고 야릇한 그 어떤 느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여자, 이 무서운 여자는 이전의 여자에 대한 상념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언제나 경험한 공포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가장 두려워하던 여자, 지금 자기 무릎 위에 앉아서 자기를 포옹하고 있는 이 여자는 여태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특이한 감정을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었다. 그 감정이란 이 여자에 대한 호기심, 털끝만한 위구심이나 그 어떤 공포감도 섞여 있지 않은 순결한 호기심이었다. 그것이 지금 무의식적으로 그를 놀라게 한 주요한 이유였다. 그런 부질없는 소린 이제 그만 집어치워요 하고 락기진이 소리쳤다. 그보다도 어서 샴페인이라도 내놓는 게 좋을 거요. 내놓을 의무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점은 잘 알 게 아니요. 정말 그렇군요. 이봐요 알료샤. 이 사람에게 당신을 나한테 데리고 오면 내가 우선 샴페인을 낸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물론 두둑이 살해도 해야 되지만 그럼 샴페인을 마십시다. 페냐 샴페인을 내오너라. 그 외에 미자가 두고 간 것 말이다. 빨리 가서 가져와. 난 구두쇠지만 한 병 내겠어요. 그렇지만 락기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독버섯이지만 이분은 귀공자거든요. 지금 내 마음속은 다른 일로 꽉 차 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들과 함께 마시고 한바탕 떠들며 우울증을 풀어버리고 싶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요? 대체 그 어떤 소식이란 건 뭐죠? 물어봐도 괜찮나요? 혹시 비밀은 아닌가요? 락기진은 줄곧 자기에게로 던져지는 모욕적인 말을 전혀 모르는 채 하느라고 애써며 호기심에 넘친 어조로 다시 이렇게 끼어들었다. 천만에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는 일인데. 그루센카는 안절부절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알료샤에게서 약간 몸을 떼고 락기진 쪽으로 얼굴을 돌렸으나 여전히 그의 무릎에 앉은 채 한쪽 팔로는 그의 목을 감아 안고 있었다. 다름 아니라 장교님이 온 거예요, 락기진. 나의 그 장교님 말이에요. 올 거라는 말은 들었지만 벌써 그렇게 가까운 곳에 와 있소? 지금 모크로에에 와 있어요. 거기서 나한테 사람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지요. 바로 아까 그이가 직접
써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 그렇게 씌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부름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목구로에엔 왜 왔지요? 얘기를 하자면 길어져요. 이제 당신하고는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미자는 지금 이거 참 재미있게 돼가는걸. 그래 미자는 그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만약 그가 알았다간 살인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난 지금 그깟 것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그의 칼부림 좀 무서울 건 없어요. 그보다도 라끼떡가 그 입을 좀 다물어요. 제발 내 앞에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얘긴 꺼내지 말아줘요. 그이는 내 마음에 가슴 아픈 상처만 안겨주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런 때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알료샤 생각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알료샤의 얼굴을 이렇게 자꾸만 들여다보고 싶어지거든요. 자, 나를 보고 좀 웃어봐요. 귀여운 나의 도련님. 어서 기운을 좀 내세요.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기뻐하는 꼴을 웃어주세요. 아, 웃었군요. 웃어주었군요. 어쩌면 눈길이 이렇게 부드러울까. 이봐요, 알료샤. 난 당신이 그저께 그 일 때문에, 그 젊은 아가씨 일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그날의 나는 개였으니까 정말이지 개나 다름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길 잘했어.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역시 잘된 일이에요. 그루센카는 생각에 잠기는 듯한 얼굴로 미소를 띄웠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한 줄기 잔인한 그림자가 감돌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